우리 회사 제품은 너무 좋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마케팅이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매출이 잘 안 오르는 거다. 그러니 당신이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한테 조언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SNS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광고를 돌려서 우리한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상당수는 사실 마케팅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마케팅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개선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데에도 이미 우리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마케팅에만 모든 걸 쏟아야 된다. 앞단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 경우에는 사실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회사들을 맡는 경우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그게 제 책임으로 돌아오게 돼요. 너가 마케팅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매출이 오르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마케팅만 가지고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맡았던,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셨던 케이스들 중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홈페이지가 문제였던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너무너무 기술도 좋고 잘해주신 홈페이지 업체들도 많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소비자들을 등쳐먹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라고 생각하는 홈페이지 업체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업체에다가 일을 맡기신 경우 일단 저한테 왔을 때 반응형이 아닌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많은 것을 처음에 접합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경우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사이트로 클릭을 했을 때 핸드폰에서 최적화된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구매로 연결되지 않겠죠. 반응형이 아닌 경우는 사실 저는 너무 좀 참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셨지? 왜 이렇게 의뢰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엉망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입은 어떻게든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뜯어보면은 카피도 너무 잘못되어 있고 상품에 대한 설명도 너무 빈약하고 사람들의 소구 포인트도 잘 못 잡아놓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상세 페이지부터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있었어요.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 내가 이걸 꼭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가볍게 보고 가볍게 사는 물건인데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을 한다거나 회원가입을 꼭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고 이런 식의 불필요한 과정들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이 불편하거나 오류가 잦은 경우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죠. 요즘에는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들 하시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품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파는 제품은 다 최고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보셔야 돼요. 소비자가 한번 구매를 했는데 그들의 후기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충분히 재구매가 가능한 상품인데 재구매율이 굉장히 낮다면 그 부분을 개선을 먼저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이게 재구매율이 굉장히 적을 경우 매출이 점점점 차근차근 올라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광고를 해야 돼요. 제품 경쟁력이 정말 있는 건지 왜 재구매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상품이 좋은데 매출이 떨어질 경우 객단가를 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제품뿐만 아니라 같이 묶어서 팔 수 있는 제품들 함께 팔면 좋은 제품군들을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는 전략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품 자체의 경쟁력, 상품 구성 등등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상품 전략 그리고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언해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거를 마케팅이라고 보기 사실 조금 애매한 거죠. 세 번째, 근본적인 전략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타겟이 잘못됐을 경우예요. 타겟만 바꿔줬을 때 굉장히 잘 팔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설정을 잘못한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맡았던 한 브랜드도 타겟팅이 조금 잘못돼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했다가 결과적으로 30대 여성으로 타겟을 바꾸게 되면서 운영하는 채널도 바꿔야 됐고 모든 컨텐츠의 톤 앤 매너를 바꿔야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조금
조금 잘못한 거죠. 시장 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좀 타겟을 잘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마케팅에서는 타겟팅이 정말 많이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제품이 좋고 이것을 많이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팔 건지, 우리의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설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소비층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제품군에 맞게끔 시장 조사를 하셔서 경쟁 상품 대비 우리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우리 타겟들은 이 정도 금액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등등등을 잘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도 문제가 됐을 수 있고 파는 상품은 문제가 없으나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포장하는지 이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케팅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라고 국한돼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을 매니지먼트, 전체적인 경영의 관점으로 보시고 상품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판매하는 단계, 그 이후에 AS까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시장 조사도 하고 기획하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수입니다. 모든 걸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마케팅 대행사 찾아가신다고 하면 마케팅 대행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팔아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나를 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스킬을 익히셔서 SNS를 더 잘하고 온라인 광고를 잘 돌리고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매출이라는 성과를 일으키고 싶으시다면 정말 기획 단계부터 정말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이 전체적인 것을 보는 눈을 키우시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 검색하시면 자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내 사업을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시면서 어디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꼭 살펴보시고 그 큰 그림 중에 하나로서 마케팅, 홍보 전략을 설계해 보신다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케팅이 문제라고 탓하고 계셨던 분들 단순히 SNS 열심히 스킬만 익히지 마시고요. 그 전 단계, 내 상품부터 전략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